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지난해 여름보다 빠르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폭증하는 등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안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늘 종료됐습니다. 740만여 명의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돼지 사육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돼지고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당장 베이컨 등의 가격이 60% 이상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에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알코올 탐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해 시동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로 연간 9,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필마피 뉴저지 주지사는 공공의료진 등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빌드 블라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장했습니다. 미국 내 병원 두 곳에서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의 무더기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등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부스샷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2명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주말 퀸스 코로나 지역에서 갱단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행인 7명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팬데믹 중 총기 구매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탄약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맨하탄에서 승객을 태운 자전거 택시 운전사가 과속 차량에 뺑소니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3일 화요일 통키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 장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서부 시각으로 12시 정오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시작하자마자 폭락했던 3대 주식 지수, 오늘 라방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을 했죠. 극적으로 살아나서, 자, 어제와는 전혀 반대되는 주식시장의 모습. 어제는 전강 후약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전약 후강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요. 다우는 무려 230포인트 상승한 0.66, 나스닥도 살아났습니다. 54포인트 상승한 0.37, S&P 500은 29포인트 상승한 0.68로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빵 주식들하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 잘 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오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금 플러스로 극적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의 주목을 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AMD, 오늘도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의 반도체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변함없이 어저께가 타겟을 사실 분들의 탑승 시간이었는데 어제 사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타겟 오늘 현재 2.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키는 오늘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시장이 끝나고 장 분석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모닝 미국 로컬의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조금 목이 쉬었죠? 오늘 라방을 무려 5시간 동안 너무나 즐겁게 미즈노 가족들과 즐겁게 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기쁜 목심이죠. 첫 번째 소식은 폭염과 강풍 그리고 낮은 습도로 인해서 이번 주에 남가주의 날씨가 건강에 사상 최악의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산악과 밸리,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아지죠. 두 번째 소식은요.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에서 55일 만에 다시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를 지금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소식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백신 접종을 뒤늦게 끌어올리고 있답니다. 호재로 얘기하나요? 악재로 얘기하나요?
하여튼 델타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안 맞고 버텼던 사람들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후에도 돌파 감염으로 중증에 빠질 위험성은 0.004%지만 사망할 위험성은 더 낮아지는 0.0001%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백신을 완전히 맞고 난 다음에는 돌파 감염으로 이 감염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자, 코로나 델타 때문에 유독 많이 빠지는 크루즈 종목들, 항공주들 좀 오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감염자 중 5분의 1 이상이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아동으로 밝혀진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도 12살 미만의 아동 중에서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2살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당분간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방학이니까 그렇고 유치원, 프리스쿨 보내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 에어리어 지역의 7개 카운티도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11번째로 큰 북가주 딕시 산불이 25만 에이커 가까이를 태우면서 3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460명의 소방관이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3,000개의 건물이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 이용객이 팬데믹 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공항 검색대를 거친 여행객은 모두 22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17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항공주들은 왜 이럴까요? 연방 차원의 퇴입자 퇴거 중지령 기간은 만료가 됐고요.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만료 기간은 2달 남은 가운데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대다수가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 어제 한인타운에서 노숙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팜추리에 옮겨 붙으면서 활활 탔는데요. 자, 이거 참 거리로 이렇게끔 내버려두면 안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자, 전국 도로와 교량, 철도 등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 본회의 심의에 돌입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초당적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결되면 시장은 한 번 더 점프하겠고, 혹시라도 가결이 안 되면 급락하겠죠. 지난 7월 15일 5세 이하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한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금이 첫 달부터 400만 명이 누락이 된 것으로 추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해 인디애나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다시 대학 측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정당한 거죠. 자, 한국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일요일 종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 84%가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고요. 미접종자 10명 가운데 8명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만큼 저렇게 착했으면 참 좋으련만, 한국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미국은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고집이 세서 안 맞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동남아시아의 타격이 극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 쉽지 않아 보이네요. 블라우스에 손을 내어 가슴을 만주는 등의 성추행, 11명이 성추행 당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179명이 증언을 했고요. 165페이지의 수사 보고서가 있었고요. 쿠오모의 성추행은 사실이다. 성추행 의혹 11시간 조사받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저 쿠오모 형제들은 아무래도 좀 문제는 좀 있어요. 예.
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역대 최악의 불명예스러운 뉴욕 주지사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 국방부 건물 더 펜타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네요. 국방부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숨진 피해자는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용의자는 경찰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현재는 밝혔습니다. 이야, 이 펜타곤의 총기 사건이라 참 세상이 험합니다. 미국의 한 미용용품 매장에서 60대 한인 부부 점주를 폭행한 20대 흑인 여성이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여성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일명 머그샷 사진에 활짝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팍스뉴스와 ABC 뉴스의 종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한 미용용품 매장에서 25살의 흑인 여성 에보니 아프잘 가게 점주인 60대 한인 부분을 폭행했습니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당시 아프잘은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와 자신의 직불카드를 내밀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프잘은 물건을 달라 방해하지 않고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요구했습니다. 점주 부부가 결제가 되지 않았기에 물건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아프잘은 공격적으로 돌변했고요. 자, CCTV 화면에 따르면 아프잘은 계산대로 뛰어들어 점주 부부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거나 밀어뜨렸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아프잘을 체포했고요. 2건의 폭행 및 1건의 기물파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현지 법원은 현재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을 했고요. 점주 부부의 아들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자 아프잘이 뛰어들어 부모님을 공격했다며 부모님은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됐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미친년이네요. 제 관상을 보니까. 예. 이름도 아프잘. 한번 아플 때까지 한번 맞아볼까요? 일단 자, 미즈노 파이터 등장. 미즈노 파이터 등장하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년이네. 한국에서 온 미고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고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매출 기준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 중국,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수가 2년 연속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즉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들이 2년 넘게 미국을 추월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추월하면 뭐합니까? 공산당 저 성깔의 디디 출싱을 비롯해서 오늘은 또 중국 정부가 텐센트인가요? 그쵸? 그 최근에 오락은 신종 마약이다 해가지고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텐센트가 지금 거의 오늘 끝물을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제2의 디디 출싱 사건인데 언제부터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인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했다고. 이거는 참 코미디가, 요즘은 코미디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신입 직원의 기본 연봉이요 1억 2,600만 달러 책정을 했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30% 인상된 금액입니다. 워낙 뭐 돈이 많은 회사니까. 자, 구글이 그동안 자사 스마트폰에 투입해온 퀄컴의 칩을 버리고 프로세서 칩을 자체 제작하기로 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텐서로 불리는 칩을 제조해 10월께 출시 예정인 새 스마트폰 픽셀 6와 픽셀 6 프로에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글도 스마트폰 만드는 줄 모르셨죠? 픽셀폰 만드는데요,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퀄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닥 큰 조정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퀄컴 거 쓰지 뭐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구글의 픽셀폰이 대박이 나거나 그러면 모를까 굳이? 글쎄, 왜죠? 자, 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 테슬라가 최근 몇 년 동안 AI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배터리 열제어 분야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하는 특허력을 보유해 미래차 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을 차곡차곡 실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테슬라 오늘 701불까지 죽다가 오늘 시장이 급반등했거든요. 왜 급반등했는지는 오늘 장 분석 때 제가 다뤄드리겠지만 죽다 살아났습니다. 700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712불 현재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이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술 취한 운전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호재 기사가 떴네요. 요거 오늘 테슬라 영상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길 못 알아듣는 인간들, 테슬라를 사랑해서 올린 미주노래 영상을 말길 못 알아듣고 또 참말로. 여러분, 테슬라 주주들은 말길부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말길 잘 알아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AMD가 급등한 거는요, 이 AMD가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뭐 CPU, GPU 연일 대박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놓은 이제 프로세서 CPU들이 뭐 애플의 맥북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터지면서 막 AMD 주주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쁩니다. 왜 이렇게 팀장이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요? 저도 AMD 주주거든요. 저희 A반의 공식 지정 종목이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중에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AMD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꼭 갖고 계세요. 아직 팔지 마십시오. 제 AMD는 팔 시그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꺾일 때 계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독립을 꿈꾸는 구글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근데 경쟁사인 삼성이 반도체 독립을 꿈꾸는 구글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구글이 스마트폰을 직접 개발, 판매한다는 사실, 2016년부터 사실은 픽셀이라는 폰을 미국 등에서 판매 중인데요. 한국에는 정식 출시는 안 되고 있죠. 출시돼도 잘 살 사람이 없으니까. 구글 폰이란 상징성 때문에 관심도는 높지만 잘 사진 않죠.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쓸 생각도 별로 없고요. 현재 픽셀은 시리즈 5까지 나왔는데요. 시리즈 6는 오는 4분기에 출시 예정이라는데, 이번에 한번 픽셀로 바꿔볼까? 근데 뭘 메리트가 있어야지 바꾸죠. 뭐 픽셀 폰을 만지면은 알파벳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좀 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IT 업계에서는 어느 때보다 픽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일명 AP라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인데, 픽셀 6에는 구글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AP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싹 열어보면 자체 개발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거의 삼성전자의 CPU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도와줬죠. 구글의 이전 스마트폰에는 미국의 팹리스, 퀄컴의 AP가 들어갔고요.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가성비를 추구했던 구글은 픽셀폰에 퀄컴의 프리미엄 칩이 아닌 중급 제품을 주로 넣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구글 픽셀 6부터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체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 우리가 오늘 라방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글 유튜브에서 이제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틱톡 맞나? 갑자기 헷갈리지. 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 틱톡의 엄청난 이 상승을 보면서 이제 그 시장하고 한번 붙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나 AMD나 뭐 인텔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조급증 환자들은 사지 말고 정말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보다도 더 전망이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이 반도체 주식들은. 왜냐고요? 아니 반도체를 안 달라는 데가 없잖아요. 컴퓨터도 여전히 들어가지, 노트북도 들어가지, 스마트폰도 들어가지, 전기차도 들어가지. 아이고야, 진짜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응? 자, 다시 돌아와서 마침 엑시노스란 AP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삼성전자가 타사의 자체 칩 개발을 적극 돕는데 나섰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AP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어찌 보면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좋은 거 아닌데 왜 저러지? 하지만 자,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파운드리, 일명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 그러죠. 사업 측면에서는요. 이게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어요. 구글은 어차피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칩 생산을 파운드리 업체에 비용을 주고 맡겨야 하는데 그 개발 과정에 참여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위탁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이야, 삼성 머리 좋다. 머리 좋다. 이건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 햄버거를 만드는 거를 시작했는데 햄버거를 만들긴 하겠지만 자기 브랜드로 구글 햄버거를 만드는데 근데 구글은 햄버거 만드는 밀가루 공장을 만들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밀가루 공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햄버거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햄버거가 미주노 햄버거라고 한다면 그들이 구글에게 햄버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언뜻 보면은 미주노 햄버거에 비해서 경쟁사가 생길지 모르지만 아니 햄버거를 많이 대면은 그거를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지. 미주노 햄버거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야, 머리 좋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이런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을 돕는 반도체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기업들 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과 트렌드는 보편화될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즈노을 영상 통키 뉴스를 들으시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셨죠? 게임은 아편이란다. 게임은 아편. 그래서 텐센트를 셧다운제를 강화시키겠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게임 중독 어쩌고 맞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중독 어쩌고 저쩌고. 자, 한국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해외 간 적도 없고 백신도 맞았는데 델타 플러스 돌파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더 역학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부작용은 예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백신은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꼭 특별히 한국은 굉장히 이 사람 간의 이 거리가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맞으시기 바라고요. 빨리 좀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국 연예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연예계 기사 하나 있었죠. 김용건 씨.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하정우 씨 아빠. 잘 모른다고요? 옛날 전원일기의 첫째 아들 고두심 씨의 남편. 76세거든요. 근데 내연녀라고 표현해도 되려나? 아무튼 30대 그 임신을 시켰죠. 그렇죠? 야, 하정우 아들 보게 생겼는데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문제는 요걸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를 지우라 그랬어요. 그 여자 측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대칭 한다니까 그제서야 책임지겠다. 근데 지금 한국은 이게 엉뚱한 곳에서 또 무슨 말이냐면은
70 중반이 넘는 얼마나 정력이 세길래 도대체 뭘 먹고 다니나 하면서 전원일기 시골에서 많이 먹었나? 정력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면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아들 하정우 씨가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또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게 황신혜 씨하고 프로그램 뭐 하나 찍는데 황신혜 씨한테 그렇게 들이대더라고요. 이제 황신혜 씨도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유, 한평생 국민 배우로서 이미지를 갖고다 저렇게 말년에 훅 가면은 저 회복도 안 될 텐데. 아유, 참 씁쓸하고. 자,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한일전이 성사됐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야구팀의 이야기입니다. 4강에서 붙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밤잠 안 자고 미국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구. 야구. 함께 보면서 응원하면 참 좋을 텐데. 자,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이참에 한국 여자 배구가 일본을 보내버렸죠. 한국의 양궁이 일본 양궁팀 보내버렸죠. 한국의 여자 핸드볼이 일본의 여자 핸드볼 보내버렸죠. 한 번 더 보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버리고 금메달 가자.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응원하면서 자, 이제 올림픽도 뭐 중반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선전하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장무성 영상과 함께 어저께 미처 못 올려드렸던 스퀘어를 비롯해서 올려드릴 영상이 너무 많은데요. 스퀘어도 올려드려야 되고 테슬라도 올려드려야 되고 팔란티오도 올려드려야 되고 잠잘 때 듣는 미즈노도 올려드려야 되고 주식 투자에 비면 책 읽는 미즈노를 올려드려야 되고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조금 좀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미즈노. 저희 영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